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쓸 데 많고 신비한 조선시대 잡학사전 알쓸신잡 조선시대 이야기 김지욱입니다. 오늘도 조수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가을에는 전통문화 관련 행사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고행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오랜 시간 멈췄던 축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가을에는 바로 전편에서 설명했던 어가행렬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행사들을 보시는데 지난 편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가행렬 편에서는 의작물이나 깃발들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많아서 재미가 좀 없긴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깃발과 의작물들의 이름이나 의미에 대한 내용들도 있어서 마냥 재미없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시나요? 이번에는 조선시대 때 행했던 외교 관련 의례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조수빈 씨, 조선시대의 5가지 의례, 그러니까 오레이가 어떤 것들이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럼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례, 가례, 굴례, 흉례, 빌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외교 관련 의례들이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도 아실 것 같은데요. 길례는 주로 제사, 가례는 왕실, 결혼실 같은 행사들, 굴례는 군대와 관련된 것들이고 흉례는 장례와 같은 것들이니까 아마 빌례가 외교 관련 의례들이 아닐까요? 이번에는 올해 가운데 빌례에 대한 얘기군요. 조선이 외교 의례는 어떻게 거행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정답입니다. 조선시대 외교 관련 의례들은 손금자를 사용하는 빌례에 해당합니다. 조수빈 씨가 이 정도로 잘 이해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이제는 하산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하산을 말씀드리기에는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보다 조선시대 때 외교 의례는 어떻게 거행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거나 하지는 않았으니까 다른 나라 왕이 조선에 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병자호란 같은 전쟁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의 왕이나 황제가 조선에 직접 오지는 않았습니다. 외교사슬과 관련된 내용은 국조오레이의 빌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조정사이, 왕세자 연조정사이, 종친 연조정사이, 수인국 서패의, 연인국사이, 예조 연인국사이 등 6종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례들은 중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와 중국을 제외한 이웃나라들을 통칭하는 인국의 사신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의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중국을 대하는 의례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을 대하는 의례가 달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조수빈 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외교 정책의 원칙이 뭐였는지 아실까요? 조선시대 외교,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좀 거창하게 물어봤나요? 그럼 좀 쉽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방식으로 조선이 중국을 어떻게 대했었다고 하죠? 네, 중국의 4대하고 일본과는 교린 정책을 쓴 거 맞죠?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조선은 중국에는 4대로서 군신 관계였고 인국, 즉 일본이나 이웃나라 야인들과는 대등한 교린 관계로서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연조정사이와 왕세자 연조정사이, 종친 연조정사이는 중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이고 수인국 서패이와 연인국 사이, 예조 연인국 사이는 교린 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4대 일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의례가 3개밖에 없다는 건 좀 뜻밖입니다. 격식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빌례에 규정된 중국 사신 관련 3개의 의례는 중국의 사신들을 접대하는 의례입니다.
중국의 공식 문서를 받는 의례는 가례와 흉례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례에는 영조서의, 영칙서의가 있고 중국으로 표문을 보내는 의례인 대표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흉례에는 영사시제급 조부의, 사부의, 사시의, 사제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중국과 관련된 의례가 훨씬 많고 복잡하네요. 그런데 이때도 중국에서 사신이 왔을 텐데 왜 손님을 맞이하는 의례인 빌례에 모두 포함되지 않고 가례와 흉례에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네, 중국과 관련된 의례가 가례, 흉례, 빌례로 나누어 규정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외교와 고려시대의 외교 등 조금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내용을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외교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한번 시간을 만들도록 하고요. 오늘은 중국을 제외한 이웃 나라들, 특히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조선 주변에 중국과 일본 말고 또 어떤 나라가 있었죠? 국조오래이에 있는 수인국 서페이와 연인국 사이, 예조 연인국 사이에서 인국이라고 표현하는 나라들은 일본과 지금의 오키나와인 유구국과 같은 나라들을 말하는데 특히 일본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조선 전기 오래가 편찬되던 시기에는 일본과는 대등한 관계로 외교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규정된 의례가 수인국 서페이와 연인국 사이, 예조 연인국 사이입니다. 즉 일본의 국서를 받는 의식과 일본 사신에게 왕 또는 예조에서 연회를 베푸는 의식입니다. 조선에서 일본 사신을 대하는 의례는 전기와 후기, 즉 임진왜란 전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일본의 국왕격인 관백이 파견하는 사신이라면 조선 정부에서는 정삼품 조관인 선의사가 통역관인 통사와 함께 부산에 내려가서 사신을 맞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배에서 내리는 곳과 연도에서 사신을 위로하는 연회를 열어주었는데 포소에서 3차례, 경상도에서 3차례, 충청도에서 1차례, 경기도에서 1차례 연회를 베풀고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하되 포구 성별 연회는 단 1차례씩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 보입니다. 교린국으로서 접대에 정성을 다하는 것 같아요.